난 아직도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유튜브를 딱 누르면은 아무래도 내 거니까 딱 누르면은 갑자기 내 얼굴이 또 아직도 당황스러워. 야, 왜 이렇게 못생겼나? 아씨, 야, 내 유튜브 봤지? 그 영상 봤지? 야, 신분이 낫지 않아? 억지로 웃어. 자, 일단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냐면, 얘네가 저기 수학하는 솔직히 몇 번째 하는 게 유연아? 얘네? 두 번째 하는 거야? 세 번째 하는 거야? 두 번째? 이거 수학하?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게 유연이는 두 번째? 유연이 언제 들어왔지? 작년 겨울에? 지연이, 잠깐, 희수가 제일 오래됐지, 여기서. 그쵸? 몇 번째 했어? 두 번, 세 번? 두 번 정도? 비슷하겠네. 지연이 마찬가지지? 너 혼자 했지? 네. 그래.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내가 어차피 얼핏 얘기 들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거를 풀면서, 내가 아직 나하고는 저걸 학원 안 해봤잖아. 집합하고 명제 쪽을 안 해봤잖아. 여기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면, 일단은,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쪽 반 애들은 제가 정말 신뢰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좀 어려운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다 제공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책을 다 놓고 주는 파일을 준다면 맞지.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좀 더 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난이도는 낮은 건 안 줄 거야. 알았지? 우리는 앞으로 좀 배운 거가 지금 기본 상태에서 좀 올려야 될 거거든. 그래서 좀 어려운 것까지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9월 중순 정도부터 한 시험 대비할 거거든. 시험 대비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그 작년도 기출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성남 쪽에. 그거는 빠른 속도로 치우고 다른 좀 부분을 많이 할 거야. 얘네도 저번 때 시험 대비하면서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그 어려운 문제 쪽을 많이 봐서 아마 니네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 내가 왜냐면 고1 애들부터 내가 맞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처음에 내가 우리 중3에서 올라올 때 지금 했었잖아. 시간이 지나면 날 만나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고3까지 쭉 데려갈 때 고1, 고2, 고3 과정에서 뭐 알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니네는 학력 구분 없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목표를 잡아줄 거냐면은 니네가 2학년 말, 3학년 올라가는 초 그 단계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있잖아.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래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냐면은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게 겨울방학하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게 겨울방학이거든. 근데 이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게임이 다 끝나. 이때는 게임이 다 끝나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가 지금 마지막이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전국 최고위권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고1에서 고2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좀 많이 볼 건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전국 2만 등 안에 들어가면은 충분하게 이게 뭐지? 효과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2 말 때 만약에 봤는데 실력적으로 전국 2만 등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인서울대학교에서 서강대 이쪽까지는 커팅 시킬 수가 있어. 알았지? 최하나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줄여볼 때 내 목표는 언제냐면은 수학 파트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2, 고3 말쯤에 겨울방학 때 다이렉트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신청을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 거야. 고3에도 3월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다 이과가 세명 다? 이과 맞지? 다 이과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가 있어. 이렇게 문과는 필요 없고 자, 유연아 1등급 커트라인 대충 얼마쯤 되는 것 같아? 진짜 난이도를 볼게 대충 한번 여러분들 지금 추산해볼래? 1등급 커트라인 모의고사 전공 모의고사 하나죠. 얘가 되게 정말 너무 웃기겠지만 얘가 80대 중반이야. 얘가 80대 한 중반? 더 낮을 수도 있어. 알았지? 80 중반 정도 되고 얘가 70대고 3등급이 무시무시해. 얘가 50대에서 60대까지 왔다 갔다 해. 9등급까지 있는데. 그렇지.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야. 내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에 몇 명이 있어. 내가 가르쳐주는 중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2학년에도 공부 잘하는 남자애 정규대 한 명 있고 몇 명 있는데 걔네들 자체가 약간 좀 치고 나오거든. 고1, 고2 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아예 그냥 선행학습부터 시작해서 학년국어 없이 막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 아마 니네가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봤을 때 내가 문제를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문제를 푸는데도 뭐 어차피 선행을 했으니까 뭐 수원수도 듣는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 알았지? 어차피 수학은 빨리 풀면 장땡이야. 알았지? 나는 무조건 여러분들 정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했을 것 같고 나는 스피드하고 아이디어 싸움에 좀 많이 집중을 할게요. 무조건 스피드야. 알았지? 근데 내가 너무 또 당황스럽고 틀리면 안 되니까. 알았지? 그런 부분도 나를 호흡을 좀 맞출 거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정답은 맞아. 정답은 맞는데 이게 조금 좀 번거롭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 같은 게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 알았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좀 내 역할은 뭐냐면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 있잖아. 뭐 개념을 알려주고 이런 거는 솔직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다 해줄 수 있고요. 유튜브만 봐도 다 나올 수 있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주고 좁혀주는 게 내 역할이거든.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 뭐 하라 그러면 에이 뭐 이 정도까지 질문하는데 이라고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진짜 단통을 만들까? 단통 만드는 것도 못해.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 모르나요?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그러다가 살짝 보내줘. 요거는 무슨 빨리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같이 고민을 하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이렇게 되게 풀었는데 이거 좀 되게 좀 신선한 방법인데 이거 어때요? 라고 나한테 막 쓰지 말고 그걸 나한테 꼭 검증을 좀 받아야 돼. 왜냐면 그게 우연치 않게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에 검증 받는데 와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빨라. 그럼 무조건 그 방법을 다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얘기를 할 거야. 실질적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배워나가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향이 되게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게 좋아.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풀이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좀 뭐라 그럴까 도전적으로 가. 그리고 일단은 뭐 반에서 1등은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이거 부담을 가져간 얘기는 아니야. 근데 조금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 정도 무게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 왜? 그게 연대고대 서울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성균관대 이런데 서강대는 별론데 이상하게 서울대가 못 가. 정신입니다. 서울대 가지 말았지. 성균관대는 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연대고대 서울대 연대고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사실은 공대 이공계 쪽은 한양대도 없단 말이야. 서강대는 거품이 너무 세. 서강대가 거품 센 줄 아는데 서강대가 누가 나왔어? 박근혜가 나왔어. 그래갖고 이 서강대가 올라간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서성한 이거 대충 수자 알지? 서성한 뭐 중경이시는 거 있잖아. 서강대가 지금 성균관대는 한양대 가장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딱 이겁니다. 이게 70년대 그 사법고시 배출자들 있지? 그 순서였어. 서강대에서 많이 배출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다 위공계 계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순위를 매겼던 거거든. 근데 이제는 별로야. 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위공계 쪽은 성균관대는 옛날에 놓진 않았어. 위공계가. 근데 성균관대가 요즘 높아지는 이유가 뭐지? 재단이 어디야? 삼성이야. 그리고 이 성균관대가 있는 독특한 과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여러분 공대 들어가면 꼭 한번 생각해봐. 여기 반도체 공학과가 있어. 성균관대. 정원이 몇 명이지? 15명이야. 근데 얘네들은 들어가는 그 순간 돈을 거의 안 내지. 삼성에서 뽑아가려고 얘네 좀 밀어버리거든. 얘네들은 15명은 그냥 졸업과 동시에 삼성 반도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좀 이렇게 좀 좋은 대우를 받고 들어가야지. 이런 특수학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행정고시를 가서 내가 좀 국가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특이학과가 몇 개가 있지. 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시립대학교는 어디 거야? 서울시 거야. 공립이거든. 공립들은 일단 등록금이 싸요. 이제 우리는 일단 연대, 고대, 서울대를 노리면서 하는데 그래서 부담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내가 이번 2학년 때는 아직 1학년이구나. 1학년 2학년 때는 내가 이야기를 보면서 2학년 때는 내가 진짜 한 번쯤 한 300명 중에서 한번 탑을 좀 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면 좋아. 다른 과목은 괜찮아. 다른 과목 못 봐도 돼요. 국어, 영어, 수학 3개만.
알았지? 왜냐면 다른 것까지 다 하면 너무 힘들어. 유연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연이 아니 유연이 저기 지연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 그거 다 한다고 힘들잖아, 솔직히. 그렇지? 약간 좀 마음을 좀 놔. 왜냐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에너지를 불살라 버리잖아. 그럼 2학년, 3학년 달려갈 힘이 없어져. 지쳐버려 사람들. 번아웃이라고 하거든. 오버 트레이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쪽은 내가 탑을 잡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알았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시간을 좀 들어줄게. 저쪽 분당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이름을 얘기해 줄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하는 최초의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할게. 알았지? 아무튼 그건 정신 없어. 본준이라는 애가 있어. 구본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키는 좀 작아. 안타깝지만 키가 한 110밖에 안 되는데 정말 잘생겼어. 근데 와 잘생겼다. 여동생이 있는데 걔도 진짜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봤더니 엄마가 완전 비녀야. 아빠는 변호사고. 그러니까 좀 집이 있는 집안이야. 근데 얘가 중학교 때는 그냥 소수했어. 그냥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이랬는데 얘가 중3에서 고3, 고1 넘어올 때 이제 나와 같이 딱 만나게 됐거든. 근데 이때 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국어, 영어, 수학만 올인한 거야. 그때는 수학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과 애들은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수학 상하 기본적으로 나가고 수학, 그다음에 수토, 미적분, 기하 벡터, 확률 통계까지 다 들어갔어. 7과목이 쭉 들어갔거든. 근데 얘는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만 집중하고 나머지 이제 무슨 사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좀 약간 좀 등하시더라고. 대신 내가 과학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도 열심히 했던 거야. 내가 이제 그러니까 불국고등학교 들어갔거든. 그 당시 때 불국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얘부터 이제 좋은 애를 뽑아간 거야. 근데 얘가 2학년 때까지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탑을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학년 말부터 이제 이 불국고등학교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해요. 고3 올라가니 나머지 과목은 할 거 아니에요. 지정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제 고3 들어가서 모의고사 봤는데 뭐 영어, 국어, 수학, 그래서 아까 말했죠. 모든 모의고사 이루 들어갑니다. 기록을 다 갈아치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부탁했어. 제발 서울대가자. 아닙니다. 저는 뜻한 바가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갔어요. 당연히 카이스트 우사성적으로 들어갔지. 지금 뭐 가끔 이렇게 커피숍 앉아갖고 누군가 찍어줬더라고. 여자친구인 것 같아. 그치? 지금은 이제 졸업해서 이제 대기업에 석사과정으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나갔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막연하게 하면 좀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 타이틀 딱 잡아줄게.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쪽에 공부를 하고요. 수학은 우리 학원에서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 더, 국어하고 영어도 분명히 우리 희수는 저기 다른 학원 다니고 있고 영어 국어. 예. 국어, 영어, 수학이 국어, 영어가 같이 올라가줘야 돼. 근데 국어가 잘 안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국어 하면 국어가 잘 안 돼. 희한하게 이과 쪽 수학 잘하는 애들도 국어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 그때는 내가 잠깐 3학년 초에 우리 지혜도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내가 국어가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은 안 듣지 않았으니까 학원 가서 막 이렇게 교재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서 내가 물어봤어. 어떤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원래는 강사를 하실 분이 아닌데 글을 쓰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그 박경리 선생님 모르구나. 그 토지 쓴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작가계의 거두거든요. 그분의 그 여자 선생님이 수제자야. 지금 돌아가셨지. 수제자거든. 그러면서 글을 배우다가 좀 글이 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글쟁이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거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이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과외도 딱 보는데 글을 가르치는 거야. 시민들이 엄청 좋아해서 처음에 축 떨어졌다가 계속 가르치는 데가 국어는 당연히 만점 맞고 그 다음에 막 무슨 뭐 글쓰기 대회 나가 뭐 장관상 나가고 애들이 대통령상 나가고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 물어봤어 개인적으로. 선생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수학은 정말 잘해요. 영어도 잘하는데 국어가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딱 물어보더라고. 고1이에요? 고2에요? 고2요. 늦었습니다. 아이씨, 왜 갑자기 늦었다고 그래? 애들 열심히 하잖아. 막 뭐라고 필요할 수 없으니까. 여자는 어떻게, 왜 고2는 왜 늦었나요? 일단 고2는 고1 패턴에 이 국어의 수업이 머리에 딱 굳어버린대. 그럼 고1은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근데 고2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후반입니까? 이래 또 다른가 봐. 중반인데요. 그랬더니 아 중반이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네? 그 판타지 소설 이런 걸 말고 여러분들 책 학교에서 추천하는 도서들 있잖아. 도서들 그런 것들 틈나는 대로 그걸 읽으려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학교 성적이 오르나요? 당장은 안 오르는데 그러나 이게 1년 정도,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가잖아. 그럼 그 성적이 월등하게 올라가. 그 사람은 그때 지연이는 그때 나 졸업할 때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나 잘하고 있었어. 어쨌든 성적 좀 올라간다. 그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 어차피 영어는 싹 다 암기야. 싹 다 암기니까 그걸 내가 뭐라 하지 않는데 국어는 여러분들 조금 틈날 때마다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좀 귀찮잖아. 근데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 좀 지루할 수 있거든. 그래도 읽어. 이 학문도 읽어. 이 학문 아니면 그런 거 요즘에 되게 많지만 이렇게 어플 보면 읽어주는 책 그런 거 있지만 들어.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국어, 영어, 수학 전체를 학교에서 그 부동의 위치까지 올라가 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년 딱 넘어가는 그 순간 종교 활동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목표를 좀 크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는 성남 미신대 쪽에서는 그러면 학교에서 탑레벨 안에 1등 정규한 5등 안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과는 모르겠지만 문과는 그때 얘기했을 거야. 내가 가르쳤던 교회에서 풍생고 정규 2등 정규 1등 풍생고 문과야. 알았지? 풍생고 정규 1등은 수시로 어디 갈 수 있냐면은 성균관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조금 힘들어. 그리고 우리 성남 전체를 뒤졌을 때 재학생들이 1년에 거의 한 명에서 한 명이 서울대를 가요. 알았지?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약간 좀 열악해.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그냥 그 틀에서 그냥 난 여기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싸움 대상은 있잖아. 서로가 아니야. 니네 어차피 학교가 다 다르잖아. 그렇지? 너희들의 싸움 대상은 이쪽 애들이 아니라 저쪽 강남 쪽에 있는 애들하고 분당 쪽에 있는 애들하고 생각해. 알았지? 그래서 문제를 공부하거나 이럴 때 폭넓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한 사항 두지 마세요. 어차피 고1 하든 고2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고3 올라가면은 이번 고3은 좀 용량이 안 돼서 못하는데 니네들이 만약에 고3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학교 과정까지 다 때려버릴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면 안 될 거니까. 알았지? 딱 문제는 뭐야? 고3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과정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듣기로는 그 원장님이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문제를 좀 풀으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지? 자, 거기 좀 한번 보자. 여러분들. 너네 답은 다 맞춰봤지? 해설지 다 집에 갖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좀 쉬울 건데 하나씩 보면서 질문을 좀 받고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우리가 한번 논의 좀 해볼게요. 자, 보자. 자, 127페이지 거기 보니까 유리함수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일단 거기 720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 뭐냐면은 x분의 a, x분의 b, x분의 x분의 d가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 와장창 멀어진다. 그런 느낌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거기 질문 있니 얘들아? 점선 찾는 거잖아. 그치? 점선 찾는 거. 그러면 바로 점선 찾아서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129페이지. 혹시 좀 잘 안 되거나 좀 답답한 거 있었니? 멋있는 것 같아. 730분 다시 한번 보자. 이것도 한번 다 풀긴 풀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머리에 이제 안 까먹게끔 몇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좀 해볼게. 730번은 우리가 요즘 많이 보지 않았던 희한한 형태가 나왔거든. 자, fx가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이런 이제 이거의 정의역을 a 그다음에 치역을 b라고 하겠다. 자, 정의역은 이제 x값이 갖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치역은 x들이 이제 화살맞고 죽는 애들이지. 치역이 b인데 일단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얘들아. 함수라고 딱 표현을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함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순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수함수는 정의역에서 뭔가 하나가 빠지는 게 있어. 맞지? 다 실수 전체에서 뭐가 하나 빠지지?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하나 빠져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게 뭐가 되겠지? 분모가 0이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c가 제외가 되고 치역에서도 뭐가 하나가 제외가 될 거라는 거야. 그게 점근선이라고 했잖아. 그 수식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x계수분의 x계수, y는 a. 그렇지. 얘네들이 제외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얘만 빠지는 거고 치역은 실수 전체에서 y는 a만 빠지는 거야.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여기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아하, b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2래.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얘가 실수 전체고 실수 전체인데, 여기서 실수 전체 누가 빠지는 거야? 누가 빠지지? 그렇지. 아무튼 요 마이너스 c가 빠진 놈에서 얘를 y a를 빠진 놈을 뺐단 말이지.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 딸랑 2가 있어. 그렇지? 그럼 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 차집합이 자, 비차집합 A는 치역에서 정역을 와장창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누가 되겠니? 이 2가 누가 되겠니? 전체 범위 내에서 저 B를 빼버릴 때 2가 딸랑 남았대. 그러면 얘는 2를 갖고 있는 거고 얘가 2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뺐을 때 2가 나온 거잖아. 아, 그럼 얘는 2를 갖고 있고 얘는 2가 없다야.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아, 그러니까 B가 2가 없구나. 그러니까 얘가 2지 뭐.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B에서 3을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대. 그럼 너는 마이너스 3을 갖고 있고 너는 마이너스 3이 없다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없는 걸 빼버렸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제껴지고. 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게 제외가 됐다.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C는 3이고 A가 2다. 오, 끝났네. 얘가 3이고 얘가 2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머지 B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지나는 한 점을 줍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얘가 딱 주니까 이걸 대입해서 나머지 B를 구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뭐냐면 정역에서 치역을 빼거나 뭐 하나 딸랑딸랑 남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점근선의 x좌표, y좌표 그런 것들을 뜻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낌을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잘 몰라도 솔직히 내가 문제풀이 잘 모르겠어. 나 찡겨놓을게. 얘가 왜 나왔지? 아, 특수한 거. 점근선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아마 7월 30번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조금 아마 해봤을 텐데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거기 유형 3번은 크게 문제 없는 다른 것들은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 분수함수는 항상 점근선 싸움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박스에 128페이지 유형 3번 박스에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거기 참고 이거 가끔 나오니까 유리함수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먼저 분모에 있는 x계수 c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 c가 0이 되버리는 순간 그냥 직선이 되버리잖아. 그렇지?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다항함수 분수하고 분자에 있는 분수의 식, 분모에 있는 식과 분수에 있는 식이 배수가 되면 안 돼. 약분이 되면 상수함수가 되거든. 배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사이드를 곱한 a하고 d하고의 곱이 b하고 c하고 곱하고 같지 않으면 되는 거야. 거기 같아버리면 그게 배수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가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테니까 조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3x 플러스 1 있어요. 그렇지? 자, 얘는 y는 x분의 k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k가 얼마죠? 마지막 적으시는 분 빨라 한다고 할까? 4죠. 여기 0 되는 놈을 여기 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4가 되겠다.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미터 약은 개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계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해. 그럼 얘는 누구? 2x분의 1을 아니 2x분의 k를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평행 이동하면 내가 된대. 자, 이 k는 뭐지? 똑같이 여기 계수를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가 0 되는 게 누구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뭐야? 아예 숫자였지. 2분의 3도 2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게 뭐였냐면 이제 몰아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130페이지에 유형 5번 좀 보자. 여기도 빠른 속도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유형 5번에 741, 742, 743. 아마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걸 아마 이제 분리형으로 열심히 이제 했을 거라는 아마 그런 흔적들이 났는데, 자, 우리는 이런 거 귀찮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741번. 여러분들 암산으로 풀어볼게. 알았죠?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평행 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것은. 아, 그래? 그럼 분자만 1을 만들면 되는 거다. 맞지? 자, 그럼 먼저 1번. 자, 분모의 영대는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기억은 안 돼요. 그런데 니은 분모가 영대는 1을 분자에 집어넣었더니 1 나오잖아. 1 똑같네. 니은은 맞는 거고. 마찬가지로 디귿도 마이너스 1을 분자에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1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맞다. 이렇게 가는 거야. 편하죠, 여러분들? 속편하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조금 복잡했던 게 이제 743번입니다. 왜냐면 지금 봐봐. 거기 밑에가 2x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지금 밑에가 이렇게 2x로 돼 있잖아. 그럼 먼저 분모를 2x를 맞춰주는 거야. 2x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딱 보니까 와, 다행스럽게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최다 2x를 맞춰져 있어. 됐지? 그러면 이제 분모에 0 되는 놈을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건데, 맞아요? 기억은 아웃됐죠? 1만 나오잖아. 그쵸? 아웃됐고. 그 다음에 니은. 거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니은은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되겠지만. 3번. 거기 0 되는 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디귿도 맞고요. 리을은 0 되는 게 2분의 1인데,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쵸? 그 집어넣으면 1 돼서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유형어부는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자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서술형 평가잖아. 그럼 분리형으로 찢어주는 거야. 그럼 분리형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분리형 분모를 그대로 적고 바로 빡 때리고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여기 내가 미안한데 이 마플에 나오는 유형들 있잖아. 이거는 그냥 학교 시험에서는 쉽게 나와. 이게 저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을 갖지 말고 빠른 속도로 옆으로 제껴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역함수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겠지만, 일단 우리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하면은 얘가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렇게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x다. 그러면 이제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틀려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선생님 맞다고 배우는데요? 물론 맞지. 맞는데 이게 있잖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실수 x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정의역이 딱 한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 역함수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모든 실수 x. 이게 이런 표현이 없다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거죠. 우리가 y는 fx가 이거가 첫 번째 조심해야 돼. 요걸 잘 봐야 돼. 무슨 이게 안 나오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골이 뽀개지는 거야. 다 잡아내야 돼. 그럼 그게 나오나요? 네, 그게 바로 고3, 모의고사 문제. 나중에 다시 다룰게요. 알았지? 지금은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요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 y는 fx와 이거의 교점.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지 이거? 우리 항상 fx하고 설마 복잡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맞지? 역함수는 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했지? 원래 함수하고 y는 x하고 교점을 구했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교점은 항상 fx하고 x하고 교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가끔 이런 얘기 물어보거든.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맞니 틀리니? 아닌 거야. 왜냐면 이거는 언제만 가능하게 되냐면
이 fx가 여러분들 증가함수 이게 너무 좋아. 증가함수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았지? 이럴 때, 즉 그때 극소가 없을 때만 가능한 거야. 왜? 여기 이제 y x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놈이 이렇게 좀 감소하는 놈이 있어요. 이게 y x. 하나, 둘, 셋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역함수라는 놈이 y는 x에 대칭하는 거죠. 어때? 딴 데 있어. 딴 데 있다는 거야, 교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했을 때는 그 자식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선생님, 이 감소함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때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 기본 파트에서는 뭐냐면 증가함수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이루어지는 넓이는 얘하고 얘가 이루어지는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아직 증가해서 끊을게. 알았죠? 감소까지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 자, 이거 모든 실수예요. 알았죠? 모든 실수를 할게요, 여러분들.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 원래 함수가 있는데 y는 x에 대칭이 됐더니 똑같대. 그게 총 3개가 나옵니다. 자, 혹시 이거 아는 거 다 대봐, 빨리. 있잖아, 혹시 있나? 아는 거? 아니, 왜 있잖아.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야, 틀려도 제 자신감 있는 거 하자. 알았어. 당연하잖아. y는 x는 돌려도 똑같아. 똑같잖아. 자, 이런 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3개는 무조건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 y가 x가 딱 있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뭐죠? 이런 것들 있잖아. 얘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이건 돌려도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는 뭐 달라붙으면 안 돼. 알았지? 얘하고 돌리면 다 바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뭐가 있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은 게 그렇지. 우리가 지금 보는 분수함수. 이게 평행이동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평행이동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또 yx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yx는 k가 양수일 때도 이렇게 돌려. 똑같지? 음수일 때도 이렇게 돌려.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애들 여기서 딱 멈추. 이 3개를 먼저 외울게요. 알았지? y는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거. y 대표는 막 달라질 수 있어. 세 번째는 x분의 k 기본 패턴이야. 그런데 얘가 조금 응용이 있대. 무슨 얘기냐면 봐봐. 원래 이런 놈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대로 평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칭의 중심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 다시 y, x 선상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대칭이 똑같을 거 아니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놈의 대칭의 중심이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은 y, x 선상에 있었다는 거야.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y는 x-2분의 1 더하기 1 이런 거. 자, 볼게 한번. 이런 거는 다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이거 딱딱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 y는 x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정근선이 1,1이잖아. x 정근선 x좌표하고 정세 y좌표가 똑같아 1,1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양수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얘도 돌리면 똑같아.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외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다가 뭐가 플러스 시키는 거지? 정근선의 x좌표하고 정근선의 y좌표가 즉 y는 x 선상에 있을 때 있잖아. 그때도 원래 함수하고 얘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하고 자기 역함수가 똑같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y는 x-2분의 3 더하기 a가 여기 fx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fx하고 f 역함수가 똑같대. a는 얼마? 그렇지. 2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그냥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은 거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이걸 또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렇다 이거지. 자, 요거 좀 더 응용할게요. 3-1번이라고 좀 할까? 자, 이제 fx가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로 이제 열심히 좀 보자. 문자로 열심히 좀 볼게요. 문자로 열심히 볼게요. 자, 이거 역함수가 누구죠, 여러분들? 역함수는 자, 또 저기 문제인데 이게 뭐가 창피하다 그래? 그냥 하면 되지. 알았지? 자, 요거는 우리가 요 놈만 부호 바꾸고,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자. 여기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하고 똑같대. 그러면 여기는 똑같고,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하고 똑같으면 되고, 얘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하고 마이너스 B하고 똑같으면 돼요. 그치? 요거 보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A 플러스 D가 0일 때야. 오케이. 이거 외우자. 외워서 푸는 거야. 야, 이 fx가 얘가 있는데 얘가 자기하고 자기 역함수가 똑같대. 무슨 얘기지? A하고 D하고 이렇게 더해서 0 나오면 게임 끝나. 이렇게 더해서 0 나오잖아. 그럼 전분선의 x좌표하고 전분선의 y좌표는 y는 선상에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나올 때, 야, 얘하고 fx하고 역함수가 똑같아. 그럼 얘는 요하고 더하면 0이다.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요게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케이스. 3번은 약간 변형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갖게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4개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를 이렇게 내면은 개나소나 다 풀어요. 문제를 이렇게 내면은 개나소나 다 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꼬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등호의 성질. 양면에 똑같은 짓 할 수 있죠? 똑같은 짓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등호의 성질. 양면에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 F. 그 다음 정리해주면 F.fx.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때리면은 이 가운데 이 가운데 톡 튀어나온다. 이렇게 돼요. 단 조건이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그 순간 얘는 뜻이 뭘까? 자기하고 역함수가 똑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다시 이쪽 요로 확 치고 넘어오셔야 돼요. 이해가죠? 여러분들? 아니면 요거 불편하면 또 여기다가 역함수를 걸어도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 역함수 합성을 걸면은 그래서 합성을 배우는 거야. 역함수 때문에. 그래서 걸면은 이 가만히 폭 튀어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역함수 구하는 것들, 좀 복잡한 것들은 좀 나중에 좀 처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딨냐? 내가 갑자기 불명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 128페이지 됐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풀다가 조금 좀 안 좋은, 좀 불편한 거 있었니? 불편한 거 있었어? 이거 좀 볼게. 여러분은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뭐 똑같이 겹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면 좋겠어. 그럼 잘 풀었을 거고 나처럼 푼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할게. 고정을 하자. 다시 볼게요. y는 x, 비율기가 마이너스 1x, y는 x를 k.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요 대칭의 중심이 y는 x에 처박힐 때. 그리고 요게 어떤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서 0 되는 케이스들은 모조리 그거다. 알았지? 원래 함수하고 똑같다. 그걸 앞으로 이렇게 f 합성이 x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보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36번 잠깐만 볼게요.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이 좀 많아서 재밌어요. 자, 얘를 말이야 x축으로 a만큼 그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일단 앞으로 내가 동그라미 땡땡 치면 평행이동이다. 알았지?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되면은 y는 얘가 x 플러스 3분의 5에 이거와 겹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이걸 실제 평행이도 x 대신 x-a를 넣고 y 대신 y-b를 넣어서 정리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건 아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점근선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죠? 점근선 싸움이야. 뭐냐